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현대 실종 수사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이언 셰퍼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이 수많은 범죄 전문가와 대중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과 첨단 보안 카메라가 작동하는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한 성인 남성이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식 기록과 확보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그날 밤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6년 3월 31일 금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7세의 브라이언 셰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불과 3주 전, 평소 끔찍이 아끼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애썼고 마침내 힘겨운 의대 시험 기간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봄 방학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기로 계획합니다. 저녁 9시경 브라이언은 동료 의대생이자 친구인 윌리엄 플로렌스를 만나 대학가 근처의 한 바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술집을 옮겨 다니며 대화를 나눴고 밤 11시가 지났을 무렵 브라이언의 또 다른 친구인 메러디스가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 11시 30분경 콜럼버스 유흥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어글리 튜나 살루나라는 이름의 바로 이동했습니다. 이 바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글리 튜나 바는 건물의 2층에 있었고 손님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마주하는 정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문 바로 위에는 바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보안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의 뒤편에는 공사 중이던 비상구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일반 고객은 접근할 수 없었고 당시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 누군가 지나갔다면 무조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새벽 1시 15분경 CCTV 영상에 브라이언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는 바 정문 밖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두 명의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몇 분간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여성들과 인사를 나눈 브라이언은 다시 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확보한 브라이언 셰퍼의 마지막 생전 모습입니다. 화면 속 그는 술을 마신 듯 약간 비틀거렸지만 의식이 뚜렷해 보였고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의 폐점 시간인 새벽 2시가 되자 술집 안에 불이 켜지고 손님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인 플로렌스와 메러디스는 출입구 근처에서 브라이언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밖으로 나왔지만 브라이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거나 화장실에 갔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찾다가 결국 새벽 2시 15분경 건물을 떠났습니다. 주말 내내 브라이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은 월요일에 여자친구인 알렉시스 와고너와 함께 마이애미로 여행을 떠나기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시스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그를 기다렸으나 브라이언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여자친구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어글리 튜나 바의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새벽 1시 15분부터 바가 완전히 폐쇄된 새벽 시간까지의 모든 녹화본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바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손님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전부 찍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신원을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브라이언 셰퍼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은 단 한순간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견을 동원하여 어글리 튜나 바 내부는 물론 건물의 모든 틈새와 공사구역, 쓰레기 수거함, 인근 하수구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만약 브라이언이 건물 안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강력 범죄에 휘말렸다면 혈흔이나 소지품 등의 증거가 나와야 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 내부와 건물 전체에서 그의 DNA나 범죄 혐의점을 시사하는 단서는 전무했습니다.
브라이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역시 실종 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친구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메러디스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통과했지만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친구 윌리엄 플로렌스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렌스에 대한 대중의 의혹이 커졌으나 경찰은 그의 당일 행적과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지 못했고 그를 범죄 혐의자로 기소할 만한 물리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몇 가지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종 후 몇 달 동안 여자친구 알렉시스는 매일 밤 브라이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 신호음 없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으나 어느 날 밤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지국 추적 결과 해당 신호는 콜럼버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힐리어드 지역에서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을 수색했으나 통신사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외에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이 실종된 지 2년이 지난 2008년 그의 아버지가 기괴한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집마당을 정리하던 중 강풍에 부러진 나무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온라인 추모 페이지에는 아버지를 애도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아빠 사랑해요 브라이언이 라는 정체불명의 댓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한 공공도서관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브라이언을 사칭한 악질적인 장난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공식적인 가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브라이언이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카메라가 좌우로 회전하는 순간 발생하는 몇 초의 공백을 틈타 타인의 옷을 빌려 입거나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 섞여 나갔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평소 의대 학업에 열정적이었고 마이애미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가 신용카드와 통장 잔고를 그대로 둔 채 완벽하게 잠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론이 지배적입니다. 둘째는 건물 내부의 공사구역이나 화물 통로, 테라스를 통해 나가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시신이 건물 밖으로 은밀하게 유기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 건물 내부 수색에서 강력 범죄의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으로 남습니다. 2006년 그날 밤 보안 카메라가 사방을 감시하던 밀실 같던 공간에서 브라이언 셰퍼는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탐정과 경찰이 매달렸음에도 이 사건은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오하이오 경찰은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